평생을 바친 아내 몰래 20억 로또를 숨겨? 그 돈 혼자 먹겠다고 이혼을 요구해? 이 나쁜 인간! 위자료 푼 돈 줄 테니까 떨어져. 하지만 당신이 잊은 게 하나 있지. 그 로또 산 돈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더라.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60대 아내의 소름 돋는 20억 복수극.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행복의 열쇠라고 하고 누군가는 권력이라고 하죠.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돈은 그저 현미경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가장 더럽고 추악한 밑바닥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현미경 말입니다. 믿었던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30년 산 조강지처인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려 했다면,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기막힌 반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가슴 치며 통곡하다가도 끝내 박수치며 웃게 될 제 인생의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습관이라기보단 차라리 생존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건 왼쪽 무릎의 시큰거림. 날이 흐린 날엔 어김없이 뼈마디가 비명을 질러댑니다. 옆을 돌아보면 드르렁거리며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 박철수 씨가 보입니다. 입을 해벌리고 자는 저 얼굴을 보면 30년 세월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한탄을 삼키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남편이 깰까봐 살금살금 문을 닫고 나와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좁은 빌라. 곰팡이가 피어 거뭇거뭇한 벽지를 보며 쌀을 씻습니다. 쌀뜨물에 손을 담그면 찬 기운이 손끝을 타고 가슴까지 파고듭니다. 제 직업은 2개입니다. 오전에는 식당 주방 설거지, 오후에는 마트 캐셔. 남편이 젊은 시절 사업한다, 주식한다 하며 날려먹은 돈만 아파트 2채 값은 좋게 될 겁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붙이던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제 꿈에 나옵니다. 그래도 가장이라고, 아이들 아빠라고 기죽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제 손마디가 옹이처럼 굵어질 동안 남편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3개월 전부터였을 겁니다. 이 양반이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밥이 질다, 반찬이 풀밭이다, 타박부터 했을 텐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하루 종일 TV 앞을 떠나지 않더군요. 운명의 그날 토요일 저녁 8시 45분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고단한 몸을 이끌고 퇴근해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TV에서는 로또 추첨 방송 멘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자, 이번 주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숫자.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하는 외마디 비명이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무장갑도 벗지 못한 채 뛰쳐나갔죠.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남편은 TV 화면과 손에 든 종이 쪼가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려 하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그 종이를 낚아채듯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냐. 여편네가 재수없게 소리는 왜 질러? 사람 간 떨어지게. 평소에 짜증 섞인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뭐랄까요. 공포와 환희, 그리고 탐욕이 뒤섞인 마치 짐승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향할 때 저는 본능적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는 척하며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남편이 크크대며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베란다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군요. 아주 낮은 목소리였지만 새벽의 고요함을 뚫고 제 귀에 꽂혔습니다. 나야. 이번엔 진짜야. 맞다니까. 그래. 이제 그 징글징글한 곰팡이 냄새랑은 끝이야. 알았어. 조용히 처리할게. 곰팡이 냄새랑 끝이라니? 저는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우리 집 낡은 벽지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어디 취직이라도 해서 빚을 갚으려나 보다. 순진하게 그렇게만 생각했죠. 저를, 제 인생을 그 곰팡이 취급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의 행동은 더 기가 찼습니다. 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훔쳐 복권방으로 가던 사람이 갑자기 장롱 깊숙이 넣어둔 양복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디 가요? 지방에 땅 보러 가. 친구 놈이 일거리 좀 소개시켜 준다길래. 차비도 없다던 사람이 무슨 돈으로 다니는지 의아했지만 집에 눌러 앉아 잔소리하는 것보단 낫다 싶어 내버려 뒀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빨래를 하려고 남편이 벗어둔 양복 바지를 들었는데 주머니에서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싸구려 담배 냄새가 아니라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서나 맡을 법한 짙은 여자 향수 냄새. 그리고 바지 뒷주머니가 불룩했습니다. 뭔가 싶어 손을 넣으려는 찰나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당신, 지금 내 옷에 손댔어. 남편의 고함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현관에 선 남편의 표정은 제가 알던 찌질한 박철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둑을 잡은 집주인처럼 저를 벌레 보듯 차갑고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결혼 30주년 선물로 뭘 받았냐고요? 참.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요. 남편이 돌아오고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 밥상머리에서 뜬금없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툭 던지더군요. 된장찌개 뚝배기가 덜그럭거릴 정도로 거칠게요. 도장 찍어. 우리 그만 살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밥 먹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당신 밖에서 무슨 사고 쳤어요? 남편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주 귀찮다는 듯이요. 사고는 무슨.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고. 당신이랑 살면 숨이 막혀. 쩐내나고 무식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내 친구들은 다 황혼 이혼해서 멋지게 살더라. 나도 자유 찾을 권리 있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사고 친 뒷수습은 누가 다 했는데. 빚쟁이들한테 멱살 잡히며 아이들 키운 건 난데. 이제 와서 쩐내가 난다니요.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빚은 아직 그대로고 당장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갈라서요? 그리고 애들은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러자 남편이 선심 쓴다는 듯 콧방귀를 뀌더군요. 이 집 보증금 3천만 원. 그거 당신 다 가져. 내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나 몸만 나갈 테니까 고마운 줄 알고 찍어. 빚. 내 알바 아니지. 당신 명의로 빌린 건 당신이 갚아. 빚만 잔뜩 낀 이 낡은 빌라 보증금 3천만 원이 위자료라니요. 제 명의로 빌려 남편 주식 자금 대준 빚만 5천이 넘는데 말입니다. 더 이상한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평소엔 콩나물 값 500원에도 벌벌 떨던 사람이 3천만 원을 마치 껌값처럼 얘기합니다. 게다가 남편의 겉모습.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늘 입던 늘어난 러닝 셔츠 대신 빳빳한 브랜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번쩍거리는 금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왁스까지 발라 넘겼더군요.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여자 생겼어요? 제 말에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마치 찔린 데가 있는 사람처럼요. 이 여자가 돌았나? 의부증까지 있네. 아주. 더 정 떨어지기 전에 도장이나 찍어. 안 그러면 생활비 한 푼도 안 줄 줄 알아. 상을 엎을듯이 화를 내고 나가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제 마음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올 리가 없었죠. 거실 소파에서 골아떨어진 남편을 보며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자가 생긴 걸까? 돈은 어디서 난 걸까? 남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평소 1234였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패턴도 복잡하게 잠겨 있었죠. 이 인간이 비밀번호까지 바꿔. 그런데 그때 잠긴 화면 위로 메시지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미리 보기가 켜져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죠. 최마담 오빠, 내일은 오피스텔 계약하러 가는 거 맞지? 나 너무 설레. 최마담. 동네 다방 마담이라는 소문만 들었던 그 여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돈 없다던 남편이 오피스텔을 계약한다니? 그 순간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로또 방송을 보고 환호하던 남편. 갑자기 생긴 출장. 바뀐 비밀번호. 그리고 오피스텔 계약. 설마 로또 1등. 20억. 아니, 세금 떼도 10억은 넘는 큰 돈. 그 돈을 혼자 차지하려고, 그 돈으로 젊은 여자랑 새 살림 차리려고 30년 산 마누라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살인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난도질하는 살인.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죠. 박철수. 내가 감히 나를 기만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하지만 당장 깨우지 않았습니다. 심증만 가지고 따졌다간 오히려 의부증 환자로 몰려 쫓겨날 판이었으니까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꼼짝 못할 확실한 증거.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해 줄게. 하지만 그냥은 절대 못 보내. 내가 숨기는 게 뭔지, 그 더러운 속내가 뭔지 밑바닥까지 다 파헤쳐 주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아니요. 구멍은 제가 직접 파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필사적으로 손톱이 다 빠지도록 말이죠. 남편은 날이 갈수록 포악해졌습니다.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건 예사였고 생활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집주인은 월세가 밀렸다며 독촉 전화를 해댔고 저는 식당 설거지 알바를 하나 더 늘려야 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돌아온 어느 날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겠다며 캐리어를 꺼내 놓았더군요. 나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거야. 그동안 생각 정리하고 도장 찍어놔. 그러면서 휙 던져두고 간 겨울 코트.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 코트를 정리하려고 들었습니다. 세탁소에 맡기기 전에 주머니를 확인하는 건 주부 30년 차의 슬픈 습관이었죠. 오른쪽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뱃갑이 나왔고 왼쪽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무심코 꺼내 펼쳐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XX 백화점 명품관 시사 여성 핸드백 580만 원 일시불. 580만 원. 제 1년치 알바비 절반에 가까운 돈이 핸드백 하나 값이라니요.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5,000원짜리 티셔츠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떠는데. 그런데 그 영수증 뒤에 겹쳐진 또 다른 메모지 한 장. 그게 결정타였습니다. 은행 VIP 라운지 마크가 찍힌 투자 상담 메모지. 원금 보장형 ELS 10억 예치 월 지급식 수익률 상담 완료. 담당 PB 김우호. 10억. 1, 10, 100, 1000, 만. 동그라미 개수를 세고 또 셌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진짜였어. 진짜 로또였어. 남편은 로또 1등에 당첨된 게 확실했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해서 이미 분산 투자를 해놓고 조강지처인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했던 겁니다. 배신감이 아니라 사리가 느껴지더군요. 지난 30년 남편 빚 갚느라 관절이 다 닳도록 일한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나쁜 놈. 천벌을 받을 놈. 그때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삐.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황급히 영수증과 메모를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코트부터 찾더군요. 내 코트 어딨어? 아까 거기 뒀는데. 남편의 눈초리가 매서웠습니다. 혹시라도 들켰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도둑놈의 눈빛.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태연한 척 연기했습니다. 연기 대상 감이었죠. 아, 그거? 냄새나서 베란다에 내놨어요. 세탁소 맡기려고. 여보, 나 마음 정했어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이혼해요, 우리. 뭐, 진짜지. 진짜 그럴 것이지.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데 그 뻔뻔한 낯짝을 당장이라도 핥히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다 망칩니다. 더 확실한 한 방, 법적으로 꼼짝 못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식당 일을 핑계로 집을 나와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아줌마가 들어서자 사무장은 시큰둥했지만 제가 내민 메모지와 영수증을 보자 변호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사모님, 이거 대박 사건이네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원래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론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모님 상황은 다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남편분이 오랫동안 무직이었고, 복권 구입 비용조차 사모님이 주신 용돈에서 나왔다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당첨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서 이혼을 유도한 건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변호사의 말은 지옥 끝에서 내려온 동아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 남편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드리죠. 녹음기 준비하시고요. 남편 통장 내역 조회 신청 들어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증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남편이 잘 때 몰래 지문을 이용해 휴대폰 잠금을 풀었고, 최마담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전부 제 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자기야, 20억 입금된 거 확인했어. 그 늙은이랑은 언제 끝나? 걱정 마. 이번 주 내로 도장 찍게 할게. 땡전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거니까. 문자를 읽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래, 짖어라. 실컷 짖어봐. 곧 그 입에서 비명 소리가 나오게 해줄 테니까. 법원 복도는 참 차갑더군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남편의 가면을 벗기고 제 인생을 되찾는 날. 드디어 가정법원 조정 기일이 되었습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 박철수 씨는 어디서 구했는지 다 해진 점퍼를 입고 나와 있더군요. 판사님 앞에서 불쌍한 척, 돈 없는 척 연기를 하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옆자리에는 최마담 대신 싸구려 국선 변호사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고요. 조정위원장이 안경 너머로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박철수 씨,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외에 추가로 지급할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맞습니까? 남편은 세상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읍소했습니다. 연기력이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네, 판사님.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빚이 산더미입니다. 저 여자가 저를 돈 못 번다고 무시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보증금 3천만 원도 제 피 같은 전 재산입니다. 흑흑. 가짜 눈물까지 훔치는 꼴을 보며 저는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툼한 서류 봉투를 탁자에 타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조정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회신서를 봐주십시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남편의 얼굴색이 붉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다시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3개월 전 잭스의 로또 1등 당첨금, 세후 실수령액 약 19억 3천만 원이 피고 명의의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순간 조정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중 5억 원이 최미숙, 일명 최마담이라는 여성에게 이체되었고, 시사 고급 외제차 리스 계약, 5사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까지 아주 호화롭게 사셨더군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야, 너 내 뒷조사했어. 이거 불법이야. 사생활 침해라고. 남편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피고 자리에 앉으세요. 법원의 명령으로 적법하게 조회한 자료입니다. 감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요? 판사님의 호통에 남편은 쭈구리가 되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변호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피고는 당첨 사실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채 아내를 기망하여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유기이자 기망입니다. 또한 피고는 지난 10년간 경제 활동이 전무했습니다. 복권 구입 자금 역시 원고가 식당 설거지를 하며 준 용돈 2만 원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남편에게 용돈을 송금했던 내역서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당첨금 형성에 기여도는 생활비를 전담한 원고에게 50% 이상 있습니다. 저희는 당첨금의 절반 분할과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5.50%. 남편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습니다. 믿었던 완전범죄가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눈을 부라렸지만 저는 똑바로 그 눈을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랬지. 나는 무식해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근데 어쩌지? 법은 당신보다 내 말을 더 잘 알아듣네. 당신이 숨긴 돈 내가 다 찾았어. 판사님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조정 성립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당첨금의 50%인 9억 5천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이를 불이행할 시 연 12%의 이자를 가산합니다. 당. 그 소리가 제 인생의 팡파르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 내 20억. 안 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더군요. 그 돈이 자기 돈인 줄 아나 봅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법정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요? 최고의 복수는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더군요. 그리고 나쁜 놈이 스스로 파멸하는 꼴을 팝콘 먹으며 구경하는 거죠. 법정을 나오자마자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여보, 영자야, 내가 잘못했어. 잠깐 눈이 돌았었나 봐. 귀신이 씌었었나 봐.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내가 그 돈으로 당신 호강시켜 줄게. 우리 하와이 가자. 응?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구정물이 튄 것처럼 기분이 더러웠거든요. 이거 놔, 호강. 당신 그 돈, 이제 당신 것도 아니잖아. 반토막 났는데 하와이는 무슨 얼어 죽을 하와이. 그때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 선물을 줬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팁이었죠. 그리고 당신, 최마담 걱정은 안 해. 아까 법정에서 못 봤지. 걔 전화 한번 해봐.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최마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 법적 공방이 오가는 동안 눈치 빠른 최마담은 남편이 맡겨둔 현금 5억과 명품들을 챙겨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이는 동안 그 여자는 남편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년 있다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으악, 내 돈, 내 돈. 남편은 법원 앞마당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그게 제가 본 박철수 씨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반찬 가게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영잔의 손맛이라는 간판을 걸고요.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다듬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욱신거리는 무릎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았더니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저를 위해 예쁜 옷도 사입고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쥐어주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얼굴에 폈던 검버섯도 레이저 시술로 싹 지웠더니 다들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하네요. 요즘은 거울 보는 게 즐겁습니다. 어제는 가게 앞을 청소하다가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을 봤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구부정한 등 덥수룩한 수염. 무료 급식소 쪽으로 향하는 노인. 박철수 씨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은 돈은 위자료로 저에게 뺏기고 숨겨둔 돈은 최마담에게 털리고 홧김에 남은 돈으로 주식에 몰빵했다가 깡통을 찼다고 하더군요. 결국 고시원을 전전하며 무료 급식소를 기웃거리는 신세가 된 겁니다. 순간 마음이 약해지냐고요. 천만에요. 저는 가게 블라인드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굳이 그 칙칙한 그림자를 제 환한 가게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고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가게 안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냄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저는 생각합니다. 로또 1등, 20억, 그런 건 운 좋은 사람이나 갖는 거겠죠. 하지만 내 인생의 진짜 로또는 나를 갉아먹던 그 사람을 버리고 온전히 나를 되찾은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어서 오세요. 영잔의 반찬입니다. 오늘 겉절이가 아주 맛있게 됐어요. 오늘도 제 목소리는 활기찹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60이 다 된 지금에서야 비로소 꽃을 피우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진짜 로또 같은 행복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